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플래닛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달리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5월달에도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바로 퀴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PBL과 관련된 연구소 이름이거든요. PBL 플래닛이고 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어저께 안산으로 왔거든요.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안산터미널 내려가지고 안산터미널에서 중앙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총 7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버스가 제 앞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광주에서 안산까지 오는 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강원도급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정자역에 내려가지고 정자역에서 대용량 초콜릿을 샀습니다. 예. 대용량 초콜릿을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 선생님. 정자동 성당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연습입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은? 네, 선생님. 안토니 가우디 정답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평생의 역작으로 만들었는데 다 못 만들고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는 성가족 성당을 소개한 이유는 제 소개를 조금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하면 이쪽입니다. 예, 스페인이 여기 있고요. 바르셀로나 저기 위쪽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여기. 그래서 바르셀로나 위쪽에 피게레스라는 지역에 제가 아까 달리쌤이라고 했잖아요. 제 본명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왜 달리쌤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로나라는 지역, 피게레스와 히로나라는 지역의 접경지대에 달리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살바도르 달리 집에 다녀왔습니다. 네, 살바도르 달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집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CF에서 많이 나온대. 그리스 산토리니가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에 파란 지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유럽 지역의 해안가 마을들은 이런 색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골목길을 지나가면 달리는 집이 나옵니다. 이건 달리는 집에 있는 달리가 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은 박제된 곰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1층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바로 이 2m 50cm짜리 곰이 문 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이 달리는 집에 가는 길이고요. 방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달리와 달리의 부인이었던 갈라라는 그 와이프가 같이 묵었던 침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트윈 베드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블 베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방 옆에는 달리가 가장 아꼈다고 하는 달린의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달린의 옷장이 있는데 이렇게 달리 사진으로 전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 사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영감받아서 저도 PB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사진을 기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PBL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 부설초에 갔을 때 남겼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미에 갔을 때 남겼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하다 보니 어느덧 이만큼. 죄송합니다. 예. 어느덧 이만큼 됐는데 자꾸 안 되네요. 네. 어느덧 이만큼 됐다가 지난 5월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80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121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 중에 가장 최대 인원이거든요. 최대 인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소개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PBL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하나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제 얼굴에다가 달리의 수염을 이렇게 제가 붙이고 달리 플래닛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L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블로그에다 기록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트에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수녀님처럼 노트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접속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접속을 안 하세요. 또 혹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도 역시 접속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7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정보들을 많이 누적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은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들 명찰 다 있으시죠? 예, 명찰에 내가 그리는 나의 아바타라고 해서 친절하게도 지난번 5월달 강의 때는 이렇게 직접 쓰셨거든요. 본당 이름 이렇게 썼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보니까 이미 본당이랑 이름을 다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는 아바타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해시태그는요, 나를 나타내는 3가지 단어. 예를 들어 여기는 뭐 국모상, 그 다음에 불랑 뭔가요? 맥주죠, 맥주.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벼량동 김은지 선생님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예. 술, 여행, 우리 애기, 푸들이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날 나타내는 해시태그를 3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에 10분 동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은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참석했고 이번에도 참석한 본당 월피동에서 3분만 나와주시면은 3분 좀 도우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또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직접 예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로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나와주십시오. 2분, 예. 아무나 데리고 나오세요, 아무나. 예. 예.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먼저 여기 가리지 말아주시고요. 예. 자, 여기 잘 보이게. 자, 먼저 3사람이 모입니다. 돌아다니면 3사람이 모이시는 거예요. 2번째, 서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네, 네. 저렇게 어색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손바닥 크기가 작은 순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바타 해시태그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손바닥 크기를 비교해야겠죠. 자, 비교하십시오. 자, 가장 작으신 분 누구신가요?
예, 여기 작은 순부터 소개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해시태그와 내 아바타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다 돌았어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다 순서가 끝났으면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수고해 주신, 너무나 고생해 주셨죠? 예, 월피동 선생님들께 박수 좀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의 시간은요 15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끝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진을 찍으실 선생님들의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많이들 만나셨나요? 10분 이상 만나셨다. 아, 이렇게 많네요. 15분 이상 만나셨다. 아, 저기 뒤에, 제일 뒤에 15분. 네. 그럼 혹시 이분 만나셨나요? 아, 만나셨어요. 예. 누구신데요? 이분 누구? 김지영 마리스텔라? 어떻게 하시지? 이거까지? 아, 적어져 있나요? 예, 예, 안 보이는데. 그럼 이분 만나셨나요? 무민. 나를 나타내는 캐릭터 무민. 예, 이게 이제 그 처음에 학생들과 함께하기 괜찮은 활동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처음 만나는 날 이 활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저희들이 7시간 동안 함께 하는데 어떠한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해주는 차원과 동료분들 많이 알아두셔야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방금 전에 쌓은 인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게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네. 오늘은 121명께서 여기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미리 제가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21분이 다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네이버 폼 서식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원 천주교 교구에서 김준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오나요? 보내셨는데 과연 121분 중에 네이버 폼에 응답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40? 70? 100명? 아, 노란 옷 입은 선생님 안 하셨답니다. 예. 제가 찾아내려고 했는데 안 하셨다고 하시네요. 100명 다운입니다. 예. 80명?
80명 선생님 하셨나요? 예. 본인이 하신 분께서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신 분께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80분보다는 적었습니다. 80보다 70. 70 정도 됐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예. 실제로 주신 분은 59명. 예. 자, 선생님도 앉아 계신 테이블에서 누가 했을 것 같고 누가 안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 화면이 잠깐 안 나와서 화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59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에 달리쌤 수업 들었을 때 주로 학교에서 PBL의 예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성당에서 나오네요. 예. 성당에서 진행할 만한 교리를 담은 PBL 수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여기 전문화과정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은 다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지난 5월에 냉담을 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월에 여기 신부님을 처음 만났는데 신부님께서 그 대주교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저를 가르치면서 저분 냉담자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자질을 하셔가지고 제가 3월 달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5월부터 다니고 있어서 제가 교리 수업 경험 아직 없어서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에 푹 빠진 이래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누구신가요? 배틀그라운드에 푹 빠진 이래 선생님. 예, 저기.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디 본당인지 아시나요? 월피동 본당입니다. 월피동 본당에 계신 선생님께서 오늘 6부 때 월피동 본당에서 실천한 PBL 사례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절대 점심 먹고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월피동 성당 사례 발표 오늘 6부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흥미를 가질 만한 활동으로 교리를 구성하는 것,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것, 학생들의 집중력 부족, 흥미로운 수업 진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리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흥미를 이끌어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하는 것. 이것은 교리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있는 교육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거는 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해답은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NTL이라고 하는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학습 피라미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학습 효율성이 더 높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제일 하단에는요. 가르치기,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기,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거, 그 다음에 토의하는 게 참여적 학습법인데 참여적 학습법을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도 오래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강의, 수업 듣기죠. 그 다음에 읽는 것, 그 다음에 듣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수동적 학습법으로서 별로 전이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기 있는 이 참여적 학습법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제안하는 해답을 드리자면 참여하는 학습법으로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그 참여적 학습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자,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도 기대돼요. 더 재밌게 해주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제가 이제 재밌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여기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만만세 정규범 선생님이십니다. 예. 누구신가요? 정규범 선생님. 예, 저분이 더 재밌으시네요. 예.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만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재미는 좀 정규범 선생님께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예. 이따가 좀 분위기가 처진다 싶으면 정규범 선생님이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스텝으로 준비했는데요. PBL 느끼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L 느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L 개념 설명을 지금부터 한 7분간에 걸쳐가지고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옆에 앉아 계신 분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주십시오. 세 분인데는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죠. 예, 이기고 지신 분을 가려주십시오. 자, 지신 분, 예, 지신 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5분 뒤에 팀원들께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PBL이란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사실 PBL의 시작은요, 이런 건축가들을 기르는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로주타르라는 개념인데요.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런 다비드상 같은 조각을 하라고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16세기 로마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교회나 궁전, 조각물을 만드는 과제가 프로주타르였어요. 그래서 PBL의 시작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문제나 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PBL의 특징을 지금부터 4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치신 분들 몇 가지 소개한다고 했었죠?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문제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상을 만들어라 라는 미션이 던져지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센틱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 건축가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드는데 이 과정은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2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 의사와 선택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크기로 만들지, 어떤 색깔로 만들지는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다 가르쳐주고 이 내용 그대로를 암기하는 거다 또는 이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프로주타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3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개적 결과물이라고 하는 퍼블릭 프로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을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BL이 가지고 있는 이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개적 결과물입니다. 내가 아닌 여러 사람, 이 대중의 범위는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조각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질문, 2번째 보였죠? 네, 실제 건축가. 3번째는 학생 의사 선택권. 4번째는 공개적 결과물이 PBL이 가진 4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PBL은 이런 겁니다. 아주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궁체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아까 가위바위보 치신 분께서 옆에 짝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이 세이지 앤 스크라이브라는 협동학습의 방법입니다. 세이지는 말하는 거고요. 스크라이브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 공부를 배운 다음에 그냥 설명을 하라고 하면 사실 들을 때는 그냥 멍하게 듣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몇 가지 키워드를 주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짝에게 설명하는 서로 가르치기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 있는 서로 가르치기 방법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PBL 수업이 아니더라도 평소 교리 수업에서도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서로 가르치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PBL이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이 TV 프로그램 윤식당과도 비슷합니다. 윤식당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드리자면 윤여정이랑 신구랑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섬에 가가지고 한식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진이랑 여러 배우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PBL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떠한
미션이나 과제가 딱 떨어지고 이 과제를 팀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창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게를 운영하는 게 결과물이겠죠. 그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든 사람 PD 누군지 아시나요? 나영석 PD입니다. 나영석 PD가 3월 달에 이 프로그램 다시 만들었었죠.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멤버 바뀌었고요. 소재 바뀌었습니다. 식당에서 게스트하우스로요. 하지만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프로젝트성이라는 거죠. 그 전에 나왔었던 뭐 강식당 다 마찬가지 플롯입니다. 삼시세끼 마찬가지예요. 나영석 PD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프로젝트성입니다. 그래서 PBL은요 이런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이나 우리 삶에도 PBL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PBL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PBL이라고 하는 건 오늘 부르게 될 거는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문제 기반 수업, 페노메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현상 기반 수업, 이 모든 것의 약자는 PBL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에서는 문제가 딱 던져지고요.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주제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현상 기반 학습에서는 뭐 쓰레기 처리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상들이 던져지고 이거를 교과를 융합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들은요 공교육 모델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계시는 서영훈 신부님께서 교리교육에도 한번 PBL을 적용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PBL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떻겠냐라는 출발점으로 올해 3월부터 이 PBL을 주제로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 세 가지의 약자 PBL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PBL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하는 거였고요. 10분 쉬었다가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